먼저 이게 참 적시인지 아니면 사후에 지금 약발문 상황인지 되게 무거운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열어주신 통일과 나눔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되게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 중국의 이제 탈북민 그 강제 북송 현황과 송환된 탈북민들의 위험이라는 그 넓은 주제를 사실 받았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최근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얘기를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뭐 과거보다는 지금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탈북민들, 이 재외 탈북민들이 얼마나 있느냐,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이제 그 유엔의 뭐 보고관들의 보고서는 약 한 5만 명, 뭐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를 뭐 여러 NGO나 여러 그 정보 출처들을 종합을 해서 그 정도 이제 범위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90년대, 2000년대 기억하실 건 그때는 뭐 10만 명, 뭐 20만 명, 30만 명까지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냥 수만 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실 네, 가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그 탈북민들을 구조하거나 옮기는 걸 도와주시는 분들, 또 중국 사정, 동북 삼성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한 4, 5년 전부터 한 15,000명 정도가 유일하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인구에 대비를 해서 그 인구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거주지들의 이렇게 분포, 띄엄띄엄 있는 걸 봐서 이제 수만 명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견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어쨌든 수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대중 탈북민 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뭐 어떤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보통 이제 탈북 여성들을 우선해서 얘기를 하고, 뭐 기자들이나 이제 중국에서 연락하시는 분들은 뭐 일반 탈북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제주 탈북민들이 이제 가장 뭐 그 인권 차원에서도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 필요한 분들이다 얘기를 하시고, 잠재적 탈북민들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분간이나 그 용어를 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과거에 90년대하고 2000년대에도 물론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뭐 이렇게 파견을 한 노동자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정말 그 북한을 탈출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동안 뭐 중국으로 북한이 많은 노동자들을 파견을 하고, 그래서 IT 인력이라고 이게 뭐그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다 뭐 사이버 해킹 이런 그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IT 인력들도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있고, 또 이제 무역 외교 관련 인원들이 있고, 또 국가보위성 대남 해외 정보 기관원들이 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이제 탈북민으로 망명을 시도를 하는 사람들로 바뀔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탈북민으로 필요시에는 또 구조를 하고 도와야 되는 사람들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이제 탈북민 그 국내 입국 현황을 최근에 유심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통일부에는 이제 저 주소로 현황이 금년 6월 말까지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 5년치를 보게 되면은 탈북민 입국 현황을 가지고 중국 내 상황이 이렇다까지는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힘들지만요, 상당히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양상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여성 부분을 볼 만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의 여성 비율이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이제 2021년에는 입국을 한 숫자도 63명밖에 안 되지만 여성이 36%까지 가장 이제 그 기록상 가장 적은 현황을 보일 정도였고요. 이 3개년 동안에 그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이 이동 자체도 힘들었지만 코로나 통제로 탈북민들, 탈북 여성들이 특히 이제 한국으로 기존에 계속 오던 것들보다 급감하게 된 게 중국의 이제 그 아주 그 뭐 체포와 관련된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올해에 이제 기자님들은 통일부 브리핑 통해서 보셨겠지만 6월 말에 발표한 게 99명이 들어왔다. 전년 대비 늘었다 얘기가 돼 있는데 남은 이제 그 뭐 99명이면 한 100명 정도, 그럼 하반기에도 100명 들어와서 200명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아닌 것 같고 추이상 이제 올해 남아 있는 상황을 봤을 때 한 150명 전후가 올해 입국자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 후에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그 입국 인원이 거의 아마 지금 딱 그 34,000명을 넘어섰다. 옛날에 뭐 3만 명 이상의 탈북민, 34,000명의 그 현재까지 입국 탈북민이라고 용어를 쓰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의 설명은요. 저희는 중국 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 탈북민들을 구출을 하거나 하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가 이제 있는 전환기정 워킹그룹은 2014년 이제 해가 9회째가 된 조사 기록을 하는 단체입니다. 조사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신빙성 아니면 신뢰성 또는 개연성 이런 걸 가지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수적인 숫자를 택하거나 저희가 인지하거나 파악하거나 직접 그 정보 제공자로 직접 들은 것들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그 저희가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부분만 추려서 발표를 하고, 나머지 또 이제 다른 여타 정보들, 뭐 공개 정보들, 언론 보도들과 매칭을 했을 때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은 보유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 정보 제공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발제문을 같이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분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한 분의 정보 출처인데, 이 분은 중국 내에 북한에 뭐 수백여 명의 정보 출처들을 또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 분을 어떻게 만나냐면은 제가 199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인권심의협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때가 하나원이 처음 열었었고 탈북민들이 90년대 후반에 들어오던 시기 때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민간단체에서 조사를 하다가 2005년경에 제가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 실제로 탈북민들을 구출해 오시냐 항상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분과 그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됐고 어떤 분이 어떤 활동을 하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횟수로 치면은 근 20년 가까이 제가 때마다 이제 상황을 묻거나 또는 알아봐 주시거나 또는 이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알려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번에 그 상황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엇갈리는 얘기들도 있고 또 언뜻 믿기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을 때에 본인이 파악을 하고 그 확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한국에 전달할 방법 또는 언론에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신 이제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맡기로 했고요. 이분과 그 지난 일주일 동안 11일 날 이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13일부터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에 7번을 통화를 하고 총 이제 120분 가량의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저도 이제 의문스러운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분은 자기 신상을 안 밝히시는 분이고요. 어떤 특정한 단체에 속해서 대외적으로 단체 활동가로서 얼굴도 안 비치시는 분이십니다. 일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두 분 정도는 만난 적이 있거나 어떤 분인지 알 수는 있겠습니다. 이 정보 제공자분은요. 코로나 전부터 한 20여 년 넘게 계속 이제 탈북민들을 수천 명 구조하시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물망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탈북민들 안에 그물망을 만들고 또 이제 우리 보통 속칭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 다단계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또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때로는 중국 공안에 확인할 것도 그동안 오래 쌓인 협조 관계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북한 중국 내에서 계속 이제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 사람들을 또 빼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을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반 전부터 2년 반이니까 북한이 이제 2020년 1월 20일 날 전면 봉쇄를 한 그 이후 시점부터 동북 삼성 지역에는 11개 수감 기관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들어가서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관계자, 주변에 있는 사람, 정보를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수시로 파악을 하시고 계셨는데 이분이 사실 2021년 7월에 처음으로 한국의 언론, 그러니까 지금 2021년입니다. 2년 전에 자유아시아 방송으로도 알리고 또 그 휴먼 라이츠 와치 이제 국제단체 있죠. 그쪽에도 이 상황을 2년 전에 조짐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단동의 세관이 일시적으로 열리면서 50명 정도가 북한으로 보내졌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휴먼 라이츠 와치라는 단체는 국제단체이기도 하고 보통의 단체들이 이렇게 특정해서 숫자를 어디에 몇 명 하는 것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틀릴 경우 단체 평판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건데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통화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해서 숫자를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가 2021년 7월에 적어도 1170명이 수감되어 있다. 장충교도소에 450명 이 형을 확정받고 형을 살고 있는 상황이고 도문에 325명 또 이제 뭐 장백에 47명 임강시에 104명, 단동시에 180명, 자료집에는 적신하지 않았고요. 심양에 64명. 어쨌든 그때 1170명 정도가 2021년 여름에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중국의 체포 상황을 볼 때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분이 2022년에 또 이제 이분이 제공한 정보들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게 됐었냐면요. 작년에 이제 8월 1일부터 셀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실제로 활동을 정식으로 시작했는데 그 전임자인 퀸타나 보고관에도 알렸고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제네바인지 서울인지 모르겠지만 유엔 인권 최고 유엔 관계 쪽에도 알려주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퀸타나 보고관이 이 정보를 이분께 인지를 하고 알고 있다가 다음 후임자인 셀몬 보고관에게 인계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셀몬 보고관이 임명을 하고 8월 1일부터 활동 시작한 한 달여 만에 9월 만에 이런 조사를 이제 깊게 할 겨를도 없이 또 이제 2천여 명 정도의 숫자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언론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약간 차이들이 좀 있는 숫자들 중에서 2천여 명 정도를 지금까지 일종의 기준 수치로 써왔던 이유입니다. 이분에 따르면 이제 북한의 국경봉쇄 해제가 이제 공식화하기 전에 변방대 구류장이 있고요. 또 중국의 교도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11곳을 이제 확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2,000명 정도가 있다. 그 중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전후로 북송된 일이 3번이 벌어졌다. 이제 이분이 모든 것을 그 앞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규모가 있는 숫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되는 숫자들은 여러 경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알려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노출된 북송 사건들이고 그 외에 아주 수명에서 뭐 수명 정도씩 옮기는 것은 도저히 확인이나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 나가는 사람들도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에 이제 3회 합산 총 620명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알려주셨던 날짜는 8월 29일 그리고 9월 18일, 10월 9일.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알려졌던 맨 마지막 500여 명 또는 600여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때 북송이었었고 그 앞에 2개가 더 있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알려지고 이제 직후에 또 휴먼 라이츠 와치가 다시 또 정보들을 종합하고 또 이분께 또 묻고 해서 그 이튿날에 또 500여 명 정도다라고 하면서 이 3개 날짜를 휴먼 라이츠 와치에서 낸 보도자료에도 명시를 했던 날짜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시간들을 보시게 되면은 8월 22일 날 이제 중국에 있던 지재룡 중국 대사하고 외교관들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파견 노동자 유학생들이 북한에서 이제 편하게 제공을 한 고량공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들을 우리는 보통 탈북민이라고 보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렇게 경고음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경봉쇄 해제를 27일 날 공식화하고 나서부터는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이제 태워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다른 곳으로 망명을 하거나 탈북하면 안 될 사람들을 우선해서 끌고 가는 양상을 보였었고, 근데 이제 다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전과 후 상황은 좀 방심을 한 거죠. 저희도 다시 방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29일 날 화요일 날 북송된 인원 80명 중에는 이제 이분 얘기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반 탈북민이라고 아마 여성들을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9명은 확실히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다 얘기를 하고요. 탈북민 이외에 또 다른 이제 중국 교도소에서 수감을 마친 사람들을 그동안 모아놨다가 보낸 게 8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버스가 몇 대가 필요하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기사에서 한 대, 두 대 차이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 대가 보통 한 40명에서 45명 정도를 태울 수 있으면 그중에 반 정도가 한 차에 반을 태울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 나가는 변방대나 공안들이 1대1로 붙어가지고 같이 짝을 지어서 대여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반은 북송되는 사람들, 반은 중국 쪽 사람들이 타고 들어가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명이면은 3대에서 4대 정도가 실제로 활용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동에서 신의주는 나중에 지도를 뒤에 보시겠지만 좌측 그 북한 쪽에서 보는 그 서측, 서쪽 끝에 위치를 했고 이제 베이징과 평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제일 이제 그 일종의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버스들이 드나들고 나머지 동북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차량 수단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40명 그 다음에 이제 9월 18일 그 다음 달 9월 달에 40명을 이제 보낼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단동과 신의주 루트로 그리고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난 직후에 바로 폐막을 하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날 한국에서는 한글날이었었잖아요. 쉬는 날. 이때 이제 500여 명 정도였는데 대부분 코로나 기간 중에 중국에서 체포된 여성들이고 국군포로 가족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국군포로 가족을 빼려고 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확실히 있다라고 얘기해줬고 다른 이제 유형의 그 북송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건 나도 알 길이 없는 유형의 사람들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생각을 하기로 아이들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그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이들을 하게 되면은 10대 미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인원들은 그 감옥에 자기 알기로는 없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탈북민과 각군포로 가족을 포함해서 500여 명이 북송되고 중국 관광버스는 단동 신의주 루트에서 그대로 활용이 됐었고요. 동북쪽 쪽으로 두만강 쪽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중국 공안의 승합차 이걸 이제 그 멘보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그 중국의 멘보샤 있죠. 멘보샤가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 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멘보차 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게 승합차인데 이게 뭐 과거에는 이제 한국의 기아의 그 베스타 이런 봉고차들 같은 경우가 공안이 이제 확보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용을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또 공안의 호송 차량들 같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답니다. 트럭이 이용됐냐 그런 기사가 있었길래 그것도 여쭤봤더니 트럭은 쓰지 않는다. 트럭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트럭은 쓰지 않고 딱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폐쇄가 가능한 형태의 차량들을 다 활용을 한다 설명해 줬습니다. 5개 지역으로 언론 보도돼 나가 있었던 저 위치들은 들어갔던 지역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2,000명 중에서 620명 정도가 빠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1,400명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1,400명 정도 남은 겁니까 했더니 몇 번에 걸친 통화에서도 1,400명은 아니다. 1,000명 정도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 저 북송 이후에도 수시로 여러 번 알아보고 체크를 하셨습니다.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를 안 넘은 걸로 보인다. 그럼 400명 어디 갔느냐 여쭤봤죠. 400여 명은 그 사이사이에 소규모로 빠져나간 사람들 또는 이제 그 사이에 빠져나간 사람들이거나 이제 다른 데로 이감됐거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시기로는 지금은 4,000명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특정해 준 것이 길린 감옥이라고 통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길린 감옥은 길린성 장충시에 있는 철북 감옥에 475명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다른 교도소들에 수감돼 있다. 그러면 이제 변방대하고 교도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변방대와 교도소들은 위치들을 이제 나중에 지도에서 좀 봐야지 왜 어떤 경우들 교도소라고 변방대라고 부르는지 좀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께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여쭤봤는데요. 이게 500여 명 북송이 알려지고 난 직후에 추가 북송에 대한 것이 이제 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일단 정부의 뭐 국가정보원이나 뭐 통일부나 외교부 어디에서도 확인을 안 해주는 며칠이 있었고요. 또 확인을 못하는 걸로 못했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또 한편 언론들은 추가 북송, 또 단체들도 추가 북송이 어떻게 될지 의문이었는데 이분 의견은 이번처럼 수백 명 규모 또 대규모로 노출되는 북송 같은 건 다시 당분간 없을 거다. 그 당분간이 언제까지냐, 6개월이냐, 1개월이냐, 그거는 이제 특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당분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전까지 변방대들 국경 쪽으로 모아놨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10월 9일 일거에 북송된 500여 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사람들은 변방 국경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교도소들의 수감을 시켜놓고 중국이 자기들 실정법상 형기를 매겨놨기 때문에 그 형을 다 완료한 이후에 북한으로 북송시키는. 작년인가 아마 그 중국의 교도소에서 탈출한 탈북민 기억하십니까? 탈북민이 아니라 탈출을 한 그 재수자가 있었습니다. 형기가 만료되는 걸 앞두고 북한으로 보내지는 것보다 목숨 걸고 탈출했다 다시 체포된 경우가 있었죠. 그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북송 가능성을 당분간 대규모는 없을 것 같다 해도 소규모로 눈에 띄지 않게 보내는 거 이거 추적하거나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 얘기를 나눈 거는 저 500여 명 북송 10월 9일 이후에도 계속 체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동안 이제 옮기거나 도와주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 또 잡히는 경우들이 생겨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멈추지 않고 계속 체포를 하고 있어서 그 인원들이 다시 또 일정한 숫자에 차게 되면은 북송이 얼마나 빠르게 또 그 탈북민들을 잡아 넣느냐 따라 가지고 또 북송이 언제 있을지는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 경로를 따라서 그려보게 되면요, 구조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드러난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들통이 난 3번의 경우만 이렇게 위치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저희 같은 조사단체나 또 다른 여러 단체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바와 거의 대동소이하겠습니다. 변방대가 몇 개냐? 저도 지금까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걸 작정을 하고 한번 또 변방대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데, 이때까지 저희가 하던 조사 또 타기관에서 했던 조사들을 다 취합을 했을 때에 이렇게 변방대의 위치들이 일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길림성 훈춘시는 변방대가 있냐 없냐, 변방대를 거치지 않고 다른 형태의 명칭의 구류장에 뒀다가 간다, 그렇게 이제 잠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으로 이어지는 경로들이 북한 쪽으로 보내지면은 국경지역 보위부 안에 조사 기간을 뭐 수일에서 몇 주 한 달 정도 조사를 하는 동안 어딘가는 두고 있으니까 임시구금 상태 구류장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 구류장에 이제 두고 있는 상태의 조사를 하고요. 각 도마다 이제 이건 국경 쪽으로 넘어오는 각 지역들에 있는 보위부, 이분이 하신 얘기가 지금 보위부가 모두 장악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또 도별 직결소가 이제 각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시 군마다 있는 사람들을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놓는, 그리고 타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일종의 중간 그 집결 장소로 쓰게 되는 직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지 연고지로 또 한 번 재이송이 이루어져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해가 많이 될 텐데요. 이게 이제 그 3차례에 걸쳐서 보내졌었던 단동에서 신의주로 들어가는, 아까 8월 29일 또 9월 18일 10월 9일 에 이송이 이루어졌던, 반복이 됐던 루트고요. 10월 9일 이후부터는 이제 이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라는 게 10월 9일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감옥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고요. 철북 감옥, 길림성 장춘시 철북 감옥이 2021년 여름에 그 450명이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현재 북송이 되고 나서 남아있는 475명이 있다고 하는 곳이 저 철북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양에도 감옥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 감옥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장백현에서 해산시로 넘어가고, 화룡시에서 무산군으로 보내지고요. 도문시에서 온성군으로 보내지고, 러시아 쪽으로 향해 있는 순춘시에서 경원군 보위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3군데가 한경북도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하거나 각지에서 데려가려고 할 때는 이 한경북도 청진에 있는 직결소를 이용을 해서 이송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 이후에 평양 사람 평양으로 가고 어디에 있는 사람 어디로 가고 해서 또 가지치기로 또 재이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자, 이게 현황인데요. 사실 또 발제문을 쓰고 나서 이번에 얘기에 나온 5개의 루트에 몇 명씩이 있는지를 또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첫 통화를 할 때에 한두 군데를 언급을 하긴 하셨었는데, 이제 이틀 전에 밤에 연락을 주셔서 중국 쪽에 확인을 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아까 나왔듯이 철북 감옥의 475명은 지금 수감 중 상태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분이 알아본 이후 시점이니까 한 2, 3일 사이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일 겁니다.
이쪽은 2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동에서 각 날짜별로 넘어간 사람이 80명, 40명, 60명 아까 표에서 얘기했었는데 60명 정도가 10월 9일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에 들어갔었던 상황을 상당히 상세하게 알고 계셨어요. 차가 4대가 들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한 대에 20명씩 하게 되면 곱하기 3이면은 3대가 되는데 한 대가 더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앞에는 무장경찰이 타고 들어간 버스가 있었고 그 버스가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나머지 세대는 들어간 이후에 언제 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60명 정도가 들어가서 단동에서 들어간 알려진 3번의 경우를 합산을 하게 되면은 180명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변방대들이 있던 쪽에 아직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경우라든지는 보고된 바가 없고요. 장백에서 해산으로 80명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화령에서 무산으로는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문에서 온성으로 약 300명 정도고 훈춘에서 경원은 특이하게 21명이라고 특정을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그 북한 쪽, 중국 쪽과 북한 쪽 사이에 이제 저희가 지도를 표시해 놓고 좌표를 표시해 놓고 이렇게 지도를 생성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지도를 실제로 돌려보는 것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북송된 탈북민들이 이제 처한 위험 상황, 어떻게 조사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 저희 단체에서 조사한 것들, 개인적으로 조사하던 것들 이걸 이제 다 종합을 했을 때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 전에 이제 북한인권심의위원회 단체에서 조사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93년부터 2005년까지의 이제 그 국가안전보위부 당시 명칭입니다. 민무안성계 신문방식 고문실태 이송경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소, 교화소, 직결소, 노동단련대, 꽃제비 수용소를 겪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안에 상황을 심층 진술로 다 받아뒀었고요. 이때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최종 탈북하신 20명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개 시군에 있는 저 시설들, 기관들의 그 실태 조사를 했던 것이고 링크가 이제 저기 있으니까 아직 보고서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상세히 기술을 했었고 탈북민들이 인터뷰를 하고 진술하는 동안에 그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 10년대하고 2020년대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기 저희 팀 동료들이 지금 5명 정도 다 와 있는데요. 저희가 북한 강제 실종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2017년부터 만드는 착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북한이 저질렀거나 중국에서 북송이 됐거나 북한 안에서 벌어지는 강제 실종이라든지 하는 사건들을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해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하고 조사를 해서 또 유엔에 진정을 내야 될 때는 진정을 같이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고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2개의 이제 제가 전에 지금 단체 전에 조사했던 내용이랑 또 지금 저희 동료들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올 그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에서 여기 와 있던 탈북민들 중에 가족, 친척, 동료 실종된 상황들을 다시 이제 재조사를 해서 한 60여 분, 50에서 60분 정도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한 80명 정도에 달하는 이제 그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자료집을 참고하셔서 11페이지부터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제가 여기 텍스트를 또 굳이 나열하는 것보다야 지금 어디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익히 알려져 있듯이 체포한 사람들 신원, 중국 내에서 범죄 여부 조사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언제 이건 중국으로 나오게 된 시기, 그리고 언제 어떻게 누구와 탈북을 했거나 이제 뭐 당연히 확인되죠. 여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란 게 분류가 되고 그리고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고 중국에서 행적 파악을 샅샅이 합니다.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거, 팔려갔으면 팔려가서 거주했던 것들을 샅샅이 털어서 신문을 합니다. 사진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중국 공안에서 북한으로 넘겨주는 게 이게 문제인데요. 이건 사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부터 북중 간에 이루어진 걸로 저희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진 같은 경우나 중국에서 상세한 이제 체포 상황이라든지 기술을 안 했었기 때문에 탈북을 해서 어떤 분들 그러십니다. 탈북하면은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4번 탈북하고 5번 탈북하고 가능합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이름 숨기고 고향 숨기고 다 숨겨서 북한의 조사기관이 힘 빠지게 만들어서 또 그 이송을 하는 과정에 탈출을 하거나 빠져나오거나 하면서 여러 번의 탈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 북한으로 사진과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넘겨주고 나서부터는 이게 어려워진 겁니다. 발뺌이나 다른 이유를 대거나 하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비교할 만한, 지금이 코로나 직후 전후 상황에 잡혀 있던 사람들이 보내진 경우인데, 저희가 조사하면서 이제 과거에 그 사스가 대규모로 벌어졌을 때요, 급성호흡기 증후군, 2002년인데 2002년하고 2003년 4년 사이에 중국에서 대규모로 쓸려서 들어갔던 시기 있었습니다.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컸었어요. 예. 안에 수감돼 있던 사람들이 막 잡혀서 밀려 넘어오는 걸 보고 있던 상황이었었고, 그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잡아놓으니까 조사기관은, 중국 북한 쪽의 조사기관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일부는 이제 뭐 김정은 식이었는데, 일부는 좀 봐줘라, 단순 도광자랑 한국행 기도나 다른 이제 정치적 범죄랑은 분리해서 해라. 그때 이제 뜻밖의 그 같은 조사기관을 겪었던 분들이 그 전년도에 잡혀왔을 때는 혹독했는데, 이때는 조사 대기에서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방매다시 풀려나는 경우들이 있었다 얘기했던 시기였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 내의 그 가족 연고자에게 일반적으로 통지를 안 해주는데, 가족들은 매매혼으로 부인이 됐건 가족이 됐건 간에 또 중국 남성들이 찾으러 다닙니다. 찾으러 다니고 사람 풀고 뇌물 주고 해서 알아내고 나면은 그 앞에서 내놔라, 우리 애 엄마다, 가정 파괴다 식으로 이렇게 항의를 한 분들이 실제로 있었고, 몇몇 언론들은 그런 상황들을 지난 3년 동안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방에 있는 중국 공안들도 이게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중국 남성이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일부는 또 뇌물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해서 내주는 경우들도 일부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체포한 상황에서 원래 이제 팔려갔었던 중국의 그 집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 마을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감시 레이더에 걸리는 거죠, 일종의. 걸리고 나게 되면 탈북을 시도한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그 이외에 중국 시내에서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면은 뭐 어떤 폭행 사건들이나 여러 사건들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 법으로 또 실형을 매겨서 직접 처벌을 하고, 또 이제 중국 북한의 이제 그 보위부죠. 예, 북한의 보위부, 북한의 기관들이나 또 군부 같은 데서 마약을 또 배달시키는 그런 일에 또 이용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 잡히게 되면 중국이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하게 되는 마약 사범이 되는 경우들도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어쨌든 중국 당국이, 중국 공안이 중국에서 매기는 형을 살고 나게 되면 이제 북송 인원과 또 이제 따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북한으로 그냥 협상을 해서 보내줄 사람들이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북한으로 넘어간 이후 단계인데요. 이것도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성들은 도착 즉시에 이렇게 알몸 상태가 돼서 이렇게 뽕뿌질이라고, 뭐 이거는 명칭이 수십 년 동안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뭐 학문이나 몸속에 숨겨놓은 먹은 이제 돈을 빼앗기 위한 일로 시키는데, 보통 기본이 100회, 뭐 120회, 기간들마다 좀 달랐었습니다. 그날 좀 다르긴 한데, 그걸 이제 수백 회를 시켜서 일단 갈취하는 행동을 먼저 진행을 하고, 수일에서 수개월 동안 개인별로 초동 조사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중국 쪽에서 넘겨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분류 작업을 빨리 진행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과정에서 이제 중앙급이라고 하는 평양이 지급해야 될 사건, 아주 이제 뭐 그 김씨 일가가 뭐 용납하지 않는 뭐 그런 것 관련돼 있는 범죄 중앙 지급 사건, 그리고 이제 도급, C급, 군급 이렇게 내려가는 하위 단계에서 취급할 사건들을 기초 초등 분류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과정에서 빨리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예. 고문, 구타, 이게 이 조사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고, 또 이제 그 구타와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이제 조사할 때 잠재우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본인 실토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식량 이런 거는 뭐 옛날에 100g, 뭐 200g 이렇게 5숟갈 정도 이렇게 퍼먹으면은 5숟갈, 10숟갈 정도 퍼먹으면 끝나는, 다 이제 옥수수 강냉이 갈아가지고 만든 그런 것들을 주고, 특히 이제 많은 그 경험자들이 호소를 하는 거는요, 물입니다. 물. 네, 물. 막 밀려들어온 사람이 과밀이 돼 있는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한 감방에 수십 명이나 뭐 4, 50명까지 이렇게 한 방에 그게 한 7평에서 9평 정도 되는 각각의 방들인데 여기에다 막 밀어 넣는 겁니다. 꼼짝도 못 하고 발도 못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뭐 15시간 정도씩 계속 있다가 움직이면은 또 때리고 나오라 해서 또 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물 상황이 왜 그렇게 힘드냐면은 여성들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여성들은 생리를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생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보건 시설들이 물품들이 없죠. 그러면 이제 옷을 찢어가지고 대야지 되거나 어쨌든 계속 씻어줘야지 되는데 수십 명의 사람에게 바가지 하나씩을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걸 돌려 쓰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전등이 없고 컴컴한 데서 그 물을 처음에 들을 때 깨끗한 물이겠죠. 근데 먼저 와 있던 사람은 이제 감방의 질서라는 게 있으니까요. 먼저 쓰고 씻은 물 다시 받아서 다음 사람 쓰고 하는데 그 막바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몸을 씻어야지 되는 상황들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더 큰 문제가 벼룩입니다. 벼룩. 사람들이 거기서 조사받을 때 잠만 자고 하는 조사도 있지만 조사받지 않고 방에다 넣어놓고 밤에는 어쨌든 움직이지 못하건 어떻게든지 하는데 벼룩 때문에 잘 수가 없다고요. 사정을 합니다. 피 냄새를 맡고 벼룩들이 얼마나 모여들고 창궐을 하는지 이건 남성들도 구탈당하고 피가 있으면 거긴 벼룩들이 그냥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벼룩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어떤 분은 발에 땅을 안 달고 매달려서 잤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잠을 자도 자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미친 상태가 되는 걸로 이어지죠. 보위원들이 무슨 년부터 이런 게 보였었습니다. 직접 때리는 걸 안 하고 같은 제수자끼리 폭행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누구 하나의 아주 사소한 이렇게 명령을 안 지킨 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거를 가지고 단체 체벌을 주는 겁니다. 그럼 아까 그 말한 뽐뿌질을 앉았다 일었다 하게 되는 그 단체 기합 그걸 수백 회를 동시에 당하고 나게 되면요 저 사람을 이제 고립시키거나 괴롭히거나 왕따를 하거나 폭행을 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고 실제로 강제로 폭행을 시켜서 자기들이 폭행하지 않았다. 북한의 이제 간수들은 자기들이 폭행을 해도 폭행을 시키는 그런 일들, 뭐 여러 수용소들이나 뭐 동서고의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들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도별 직결소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 조사를 받고 있으면은 각 시군마다 보위부도 있고 안전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노동 단련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에 밀집이 돼 있는데 따라 가지고 이 지역에 거주지가 돼 있고 확인이 된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안전부로 이송을 하거나 다른 이제 기관들로 넘기거나 아니면 이제 근처에 있는 교화소로 바로 보내고 이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시켜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도로 확인이 됐거나 다른 지역 거주자로 확인됐으면은 각 이제 그 인접한 직결소로 다 직결을 그래서 이제 명칭이 직결소가 됩니다. 보내고 환경북도는 특히 더 많아가지고 보냈는데 아까 이제 지도부터는 청진시로 직결을 시킵니다. 이 직결소들에는 사실은 대기소입니다. 이제 자기 지역 거주지에 가서 이제 본조사. 북한에서는 예심이라는 아주 못돼 먹은 그 제도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이제 그 사법 절차가 아닙니다. 예심이란 걸 하면서 거의 형기를 확정을 해버리는 그 과정인데 그런 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보내기 전에 대기하는 직결시켰다가 각 지역에 있는 보위부나 기관들에서 자기들이 차를 편성을 해서 가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과거에는 북한에 기름이 없고 뭐가 없고 물자가 없으니까 그 차를 포치해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며칠이 걸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조사가 연장되거나 또 탈출하는 상황들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달라진 게 뭐 어떤 부분이라고 보냐면요. 90년대 말과 2000대 초에는 북한에 휴대폰이 없었지 않습니까? 장거리 전화를 해서 그 지역에 각 지역에 있는 보위원이나 안전원들이 그 사람의 주소라고 얘기한 곳을 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와야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대기간이 길거나 조사기간이 길어진 거였었죠. 근데 지금은 보위원들 다 휴대폰 가지고 빨리빨리 확인을 하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냥 놀리질 않고 노동 단련이나 근처에 있는 공사 같은데 강제 노력 동원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거주지 조사를 하게 되면은 국경 지역 보위부에서 당했던 걸 그대로 또는 더 심하게 어떤 때는 또 조금 상대적으로 덜하게 받는 경우는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때도 역시 집요하게 물어보는 게 한국행 기도했냐, 한국 사람 접촉했냐, 그리고 뭐 서양 사람 만났었냐, 교회 도움 받았었냐.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게 가장 이제 중형, 중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지금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이건데요. 탈북 여성들 중에 코로나 기간에도 일부가 나오거나 그 직전에 나왔거나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래 나와 있어서 중국에서 이제 매매원으로 나왔다가 발려갔다가 아이 낳고 10여 년, 20년 가까이 살던 분들 돌아가면은요. 집도 없고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 바뀌고도 하지만 늘 수시로 하게 되지만 주민등록 말소를 시킵니다. 재조사를 벌여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북한의 기관들에서 실종 처리를 해보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사망 처리를 실종 처리를 없어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북한에서 살 터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가족이 다 사망하고 없는 경우도 있고 다 이미 탈북을 하고 없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그냥 성인 고아 상태가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형을 살고 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 여기다 떠밀려지는 상황인 겁니다. 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뒤에 다른 분들께서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